Si je dis ça que c'est réel, c'est hilarant. Ouais, pourquoi il y aurait autant de vigiles? C'est ça que je trouve bizarre, tu vois. 전 세계 팬들이 꿈꾸는 성지가 있습니다. 무대 위 아이돌의 공연장이 아니라 그 아이돌이 태어난 도시. 바로 서울입니다. 요즘 K-팝 열풍이 단순한 음악 취향을 넘어 항공권 예약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는데요. 특히 유럽의 젊은 팬들 사이에서 서울 여행은 버킷리스트 1순위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들은 프랑스에서 날아온 두 여성 여행자, 아르모니와 그녀의 친구입니다. 평소 K-팝을 사랑해온 이 둘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서울 여행 2일차를 맞이했고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서울 곳곳을 누볐는데요. 과연 이들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날 서울의 날씨는 기온 21도,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르모니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360도로 돌려보이며 어제는 흐렸는데 오늘은 햇살이 정말 좋다라며 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발을 디딘 이 거리, 그냥 평범한 서울 도심이 아니었는데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로수로 정갈하게 심어져 있고 도로와 인도가 깔끔하게 구분된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도심에서는 이런 정돈된 가로수 풍경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Regardez là-bas, on voit des arbres et tout. Magnifique. Bon, en parlant de surf, nous, 두 사람은 건물 옥상마다 루프탑이 설치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저기 봐, 나무들이랑 건물들, 정말 아름답다라며 연신 카메라를 여기저기 돌려댑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놀라움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한 이 거리는 바로 강남 명품 거리.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이비통, 디올까지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이 한 블록 안에 줄지어 늘어선 모습에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Giorgio Armani, regardez Louis là-bas. Vuitton, Gucci. Ça fait déjà le deuxième que je vois de Gucci sur la rue. Nous sommes Non. dans le quartier riche, les gars. Et ça, comme ça donne plus envie, c'est plus accueillant, genre. Ici.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루이비통에 이미 두 번째로 보는 거야. 우리 지금 완전 부자 동네에 있는 거잖아. 이러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이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당황합니다. 유럽에서도 명품 거리는 존재하지만 서울 강남처럼 여러 최고급 브랜드들이 깔끔한 보행로와 함께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Oh, regardez là-bas, vous les voyez? Les petits hommes en costard. Ce matin, on a mangé avec plein d'hommes en costard. Carrément, c'est plus que ça. On avait la République de Corée avec. 그리고 그 순간 디올 매장 앞에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을 발견한 두 사람은 저기 경호원 수 좀 봐. 저거 진짜 스타가 오는 거 아니야? 라며 눈을 크게 뜨고 맙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경비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거리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명품 거리를 지나친 두 사람의 다음 목적지는 K-팝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장소. 바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건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를 직접 찾아간 것인데요. 와, 우리 지금 스타쉽 앞이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작네. 나는 훨씬 더 클 줄 알았어. 소속사 건물이 생각보다 소박한 크기라는 사실에 살짝 놀란 두 사람이었지만 그 옆으로 이어진 작은 카페 골목을 발견하고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울은 이런 곳조차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있는데요. 큰 건물이나 번화가가 아니어도 골목 하나하나에 생기가 넘치는 것이 바로 서울만의 매력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직접 발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 강남 곳곳을 누비던 두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쇼핑몰로 향하려다 우연히 마주친 것은 다름 아닌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Ce qu'ils nous ont pas dit, c'est que c'est un aquarium de méduses. Oh, mais oui, je pense. 本身对宝宝看一下好不好？耶，这里好不好看？
Voilà, mais il y a un téléphone, je vais pas le bouger. Regardez-le, Ils ont là. des yeux énormes. 그것도 단순한 수족관이 아니라 해파리만을 전시하는 이색 아쿠아리움이었죠. 어머, 이게 해파리 아쿠아리움이야? 와 봐봐. 얘네 눈 진짜 엄청 크지 않아? 형광빛으로 물든 터널 거대한 수조 속을 유영하는 해파리들과 다이버들의 퍼포먼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 사람. 사실 한국의 복합 쇼핑몰들은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영화관, 레스토랑이 한데 모여 있어 하루 종일 머물러도 모자랄 정도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이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에서 온 두 사람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조 안에서 형광 의상을 입은 다이버가 직접 수영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장면을 보고는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이것이 쇼핑몰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나온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한국의 맥도날드였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어디서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한국의 맥도날드는 다릅니다. 두 사람은 딸기 아이스크림과 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그리고 한국 한정 스프라이트 망고를 주문했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이거 분명히 오렌지 맛인데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네.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다른 음료를 홀짝인 뒤에는 우리나라 것이랑 전혀 맛이 달라라며 깜짝 놀랍니다. 사실 한국 맥도날드는 글로벌 메뉴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시즌 한정 메뉴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점이 같은 브랜드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신선한 발견이 되곤 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맛을 기대했던 두 사람에게 한국 맥도날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된 셈이었죠. 한국 맥도날드의 맛에 눈뜬 두 사람에게 이날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요. 한국 문화체험 행사장에서 발견한 공예 만들기 부스였습니다. 한복 일러스트가 걸린 부스 앞에서 두 사람은 직접 소품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Petite création. Moi, je fais un petit porte-clés et Harmonie, elle fait une broche pour les cheveux. Et les dames, elles sont super sympathiques parce qu'elles nous aident et tout. Il y a plein de perles et tout. Genre, ça au Fox. 전문 도구와 재료를 앞에 두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한국 스태프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어느새 능숙하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단순히 체험을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건네는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언어는 달라도 손짓 하나, 웃음 하나로 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관광지 부스에서 직원이 먼저 다가와 손수 도와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런 세심한 서비스 문화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다시 찾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가장 설레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구입한 K-팝 앨범 언박싱이었습니다. 앨범 포장을 뜯는 손이 떨릴 정도로 설레는 두 사람. 포토카드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이 카드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왕자님 느낌이야 라며 탄성을 질러댑니다. 특히 앨범 가격이 25,500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요. Cet album tantôt et j'ai pris la version Rooted in Korea. Ceux qui savent lire l'anglish, lisez l'anglish. Il a pas coûté cher. Il a coûté 25 000 won 500. Nous avons les 프랑스에서 이 정도 구성의 K-팝 앨범을 구입하려면 배송비와 프리미엄이 붙어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앨범 속 포토카드, 소책자, 굿즈까지 꺼낼 때마다 두 사람의 탄성이 이어지는데요.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현지 가격의 메리트. 팬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직접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언박싱이 끝난 뒤 두 사람의 표정은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해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정을 선물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명품 거리를 걷고 아이돌 소속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해파리 아쿠아리움에서 넋을 잃고 한국 맥도날드의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직접 손으로 키링을 만들고 숙소에서 앨범을 언박싱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안에 담긴 서울의 일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여기 진짜 다 있다. 이걸 들으면서 한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요. 도심 속 명품 거리와 해파리 아쿠아리움, 문화체험 부스와 K-팝 굿즈 성지가 한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 그게 우리에겐 그냥 서울이지만 프랑스에서 날아온 두 사람에겐 평생 잊지 못할 2일차였습니다. 저의 따뜻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진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